안녕하세요.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금리가 10%대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랠리 기대감에 개미들의 피투가 늘어나고 있답니다. 그냥 인생을 모험에 거는 거죠. 그냥 도 아니면 모식으로 그냥 막장으로 치단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직장인 38세인 직장인이 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1억 원치 샀답니다. 주가가 20% 넘게 떨어졌지만 본전 생각하면서 주식을 못 팔고 있답니다. 게다가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4개월 전에 8%였는데 지금은 10%죠. 재작년에 산 아파트의 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이 18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뛰었습니다. 그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주식을 또 더 뛰어든다는 거죠. B2에서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가 늘고 있답니다. 막장이죠, 막장. 사실상 빚을 빚으로 막으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망해가고 있고 더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신용대출 신용융자 금리가 10%가 넘는데 개미들이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죠. 주가 기대만큼 앞으로 오르겠습니까? 아니죠. 더 내려갈 겁니다.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금리 부담까지 더해서 2중고 3중고가 될 게 뻔해 보이는데 저들은 여전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로 줄 거다라면서 잠깐 동안 나스닥이 올랐답니다. 그 때문에 덩달아서 한국 코스피도 같이 올랐는데요. 저게 정상입니까? 아니죠. 언제든지 내릴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.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연말 랠리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답니다.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신용융자 금리가 10%가 넘었죠. 하나, 삼성, 현대차, 유한타 전부 다 10%. 그나마 유한타 정권이 가장 낫다는데요. 그래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. 물론 삼성정권이 더 낫죠. 90일 이하인 경우에 9.6%의 금리를 몰린다라는 거죠. 이랬건 저랬건 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풍격이죠. 대충격. 여전히 지금 현재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빚을 낸다라는 겁니다. 빚이 빚을 부르는 거죠. 올해 9월에 19조였는데 한 10월 말쯤에 16조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7조로 늘었답니다. 제정신이 아닌 거죠.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요? 그냥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연말 랠리라고요. 연말 랠리. 미친 거죠. 미친 겁니다. 삼성전자 물타고 카카오 묻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데 과연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? 저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떨까? 그냥 두려울 뿐이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추가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덜한데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. 코스닥의 B2가 더 가파르됩니다. 코스피는 신용잔고가 4.69 늘었는데 코스닥은 6.6% 증가했다고 하죠.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연말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저는 반대입니다. 주가가 되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2022년 12월에 주가가 내려갈 거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2023년이 되면요. 2023년에 1분기 돼서 1, 2,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또 올려가지고 12월 달에 4.5 찍고 23월 달에 23년 2, 3월 달에 5%, 5.5% 되면 또 이제 한국의 코스피 휘청하겠죠.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미국이 기준금리 안 올린다 그랬는데 올리는 속도 줄인다고 했는데 속도 안 줄이네? 이러면 그냥 경제가 또 혼동의 도가니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.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. 너무.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거죠. 빚을 자꾸 치다 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. 충격이죠, 충격. 나중에 B2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이제 못 갚으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죠.
11월 22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158억 원으로 11월 초 116억 원 대비 26% 늘었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제대로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겁니다. 내년 1분기까지 추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. 아니죠. 내년 내내 추가금리 인상이 벌어질 거죠. 뭡니까?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3.75% 정도까지만 가고 끝날 거다. 이렇게 말하지만 개소리다라고 봐야 됩니다. 왜? 미국이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. 미국이. 앞으로 2023년 미 연준이 아니라 한국의 금통위 회의 때마다 0.25%씩 계속 올린다. 그리고 감당이 안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심해지면 중간중간에 0.5%도 올릴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.25. 그런데 저기 뭡니까? 주식 대출해가지고 하는 대출의 이자가 10%죠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에 5%가 되고 6%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B2 개미들 내야 되는 이자가 10%가 아니라 18%, 20%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견딜 수 있을까요? 버틸 수 있을까요? 못 버티는 거죠. 주식 해가지고 무슨 놈의 15%, 20% 수익을 낼 수 있냐고요. 못 냅니다. 대부분 다 걸려든 사기극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아래로 떨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보면 알 겁니다.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충격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국제무역 수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억 달러가 마이너스랍니다. 이것저것 다 합하면 700억 달러, 800억 달러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. 외환 보유고 얼마입니까? 4천억 조금 넘잖아요. 이 상태면 1년, 2년, 3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년, 2년, 3년도 안 가죠. 내년 상반기만 지나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. 한국이 두 손 두 발 덜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지금처럼 저렇게 막장으로 계속 흘러가면 윤석열 정부 아무리 욕해본들 더 중요한 건 뭐다? 개개인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빚내지 않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주식하면 30%, 50% 두 배 벌고 부동산 청약하면 3억 5억 그냥 쉽게 벌 수 있는 시대다.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돈 벌기가 쉽습니까? 어렵습니다. 단돈 10,000원, 20,000원 더 벌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현실입니다.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절대로 그냥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. 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연말 산타랠리 어쩌고 개소리에 놀아나서 빚지는 피투개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